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0월 29일 개봉 헐리우드 공포영화 블랙폰 2입니다. 1편은 2022년에 개봉했습니다. 제작비 1,600만 달러로 월드와이드 1억 6천만 불 정도 수익을 올리며 저예산 호러 영화로서 상당한 흥행을 했습니다. 평도 꽤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관객 수는 10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흥행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에단 호크 제외하고 유명 배우도 없고 저예산 호러인 거 감안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편은 매우 성공한 호러 영화다. 1편과 2편 모두 감독이 스콧 데릭슨입니다.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 1편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모에서 넘사벽으로 가장 흥행에 성공하고 유명한 영화가 닥터 스트레인지 1편이에요. 그런데 이 감독이 이름을 알린 건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 살인소설, 이런 호러 영화들입니다. 두 영화 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본 영화들이고 특히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러 영화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역할 배우 제니퍼 카펜터의 연기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야말로 악령에 빙의된 캐릭터 연기 고트급. 아무튼 이렇게 스콧 데릭슨이 호러 장르로 상당한 실력이 있는 감독이고 블랙폰 1편이 흥행도 평가도 좋았는데 호러 장르를 좋아하는 제가 진작 봤어야 하는 영화임에도 저는 오랫동안 이 영화를 외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포스터. 포브스 선정이 아니고 머빈 선정 가장 재미없어 보이는 영화 포스터 1위.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의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이 포스터가 너무 재미없어 보여요. 정확히는 호러 장르로서 너무 약해 보인다. 무시무시한 호러 빌런의 느낌이 그다지 없어. 저 에단 호크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호러 빌런의 눈이냐고. 에단 호크가 워낙 연기 경력이 오래되었고 다양한 역할들을 연기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에게 에단 호크의 대표작은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주인공 토드 앤더슨 역할, 오 캡틴 마이 캡틴을 외치던 그 장면이 이 배우를 상징하는 이미지인데 물론 에단 호크는 명배우이고 수많은 작품들에서 다양한 이미지와 캐릭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호러 영화에서도 잘합니다. 하지만 이 포스터는 영 아니다. 포스터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빌런의 디자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디자인은 호러 빌런이라기보다는 다크맨 같은 안티히어로, 진짜 안티히어로 장르의 영화 포스터라면 꽤 괜찮아 보여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호러 영화 포스터로는 너무 재미없어 보인다. 이 빌런 디자인의 근본적인 문제점. 물론 막상 영화를 보면 제가 이 영화를 계속 외면하다가 결국 2편을 보기 위해서 1편도 이번에 봤거든요. 일단 1편에서는 이 문제점이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1편에서는 이 빌런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빌런보다는 빌런의 희생자 유령들이 메인으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고장나서 선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검은색 전화기가 막 벨이 울려서 받아보면 빌런의 희생자 유령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유령들과의 대화를 통해 빌런을 물리칠 방법을 찾아서 결국 주인공이 빌런을 죽이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빌런보다는 이런 독특한 설정 자체가 이 영화의 메인이었고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 혹은 스티븐 킹 느낌의 7, 80년대 호러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승부를 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기묘한 이야기가 데이트를 하고 전반적으로 호러 장르에서 이런 복고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어서 1편이 흥행에 성공한 건 그런 유행에 편승한 결과 같기도 합니다. 1편에 대한 저의 감상은 사실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나 살인소설 같은 엄청 무서운 호러 영화를 기대했는데 그다지 무섭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디어는 괜찮고 기묘한 이야기의 사이드 에피소드 같은 걸 하나 본 느낌? 나름 괜찮게 봤습니다. 호러 장르로서는 확실히 약했어요. 귀신도 나오고 점프스퀘어 연출도 있지만 나이트 샤말란의 식스센스처럼 귀신이 우리 편인 역할로 나오니까 크게 무섭지 않았고 귀신 나오는 호러 영화 느낌보다는 오히려 드니 빌레브의 프리즈너스 이런 영화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영화가 재미없지는 않았지만 호러 장르로서 크게 무섭지 않고 흥행과 평가를 보고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좀 실망 쪽에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그래도 2편은 기대가 되었어요. 기묘한 이야기 새 시즌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어쨌든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기묘한 이야기의 캐릭터 같은 매력이 있거든요. 남매가 나오는데 오빠랑 여동생이에요. 오빠인 피니 역할의 메이슨 템즈. 이 배우가 올해 개봉한 드래곤 길들이기에서 주인공 히컴 역으로 나왔었죠. 드래곤 길들이기에서는 오히려 매력을 잘 몰랐는데 블랙폰에서 호러 장르 주인공으로 다소 어두운 느낌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느낌있게 잘생기고 매력있는 외모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 그웬 역의 매들린 맥그로 1편에서는 아직 어린 편이었는데 그래도 아주 매력있었어요. 이 두 캐릭터가 케미도 좋고 매력있어서 2편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2편은 뭔가 예상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1편에서 빌런이 죽었잖아요. 언론에서 그래버라는 명칭을 붙여준 빌런인데
그래버가 1편에서 죽었기 때문에 2편에서는 새로운 빌런이 나오거나, 예를 들어 스크림 시리즈처럼 계속 고스트페이스가 나오는데도 그 정체는 매번 다른 사람으로 해서 시리즈를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블랙폰 2편에서도 에단 호크가 나온다는 거예요. 1편에서는 살아있는 연쇄살인마였던 빌런이 2편에서는 악령이 되어서 돌아온다. 뭐 그런 전개를 선택한 거죠. 이게 좋은 선택인지는 좀 애매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갈 거였다면 제 생각에 2편에 새로운 주인공이 나왔어야 해요. 그래버가 악령으로 부활해서 새로운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있고, 2편의 새로운 주인공은 자기 주변의 친구나 가족들이 그래버에게 희생당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버에 대해 조사를 하고, 결국 1편 주인공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그런 전개가 이런 속편에서는 정석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블랙폰 2에서 새로운 주인공은 등장하지 않았고, 기존 주인공들 사이에서 돌려막기를 했어요. 1편은 남매 중에서 피니가 중심이었는데 2편은 여동생인 그웬이 중심입니다. 1편에서도 그웬은 꿈을 통해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역할은 분량은 꽤 있었지만 사실상 맥커핀에 가까웠습니다. 피니가 결국 피해자 유령들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해결하고 나왔으니까요. 물론 그웬이 꿈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묻혀있는 장소를 찾아낸 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버를 쓰러뜨린 건 사실상 피니가 다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2편에서는 1편에서 분량은 많았지만 뭔가 애매한 역할이었던 그웬을 전면에 내세워서, 특히 그웬의 꿈 능력, 이게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능력이라는 설정이 추가되었고, 엄마의 과거, 엄마가 과거에 일했던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서 젊은 시절에 그래버가 일을 했었고, 캠핑장 학생 3명을 죽인 게 그래버 최초의 살인이었다고 나와요. 그 시절에 엄마가 고장난 블랙폰을 이용해서 미래의 자기 딸의 꿈속에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딱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1편에서 그래버라는 캐릭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2편 내용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1편의 그래버는 악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연쇄살인마였지만, 최근에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본 영화 웨폰에 나왔던 빌런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버가 살인을 저지르는 목적이나 시체를 은닉한 장소, 그리고 피니를 오랫동안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있었던 이유들, 다 1편 내용에서는 물음표였거든요. 2편 내용을 보면 자기가 죽인 희생자의 영혼을 성불하지 못하게 하고, 그 성불하지 못한 희생자의 영혼들에게서 힘을 빨아먹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피니를 바로 죽이지 않은 것도 죽인 후 성불하지 못한 영혼이 되어서 자기 양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과정이나 특정한 시기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아무튼 1편의 희생자들은 전부 시체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버가 죽은 후 초자연적인 상태가 되어서도 완전히 무력화된 걸로 볼 수 있지만, 그래버가 1편 이전에 다른 장소에서 저지른 살인들, 그 희생자들의 성불 못한 영혼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의 힘을 빨아들여서 강력한 악령으로 부활하려고 하는 게 2편에서 그래버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악령이 되어서 1편 주인공인 남매에게 복수를 하려는 거죠.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그웬이 자꾸 꿈을 꿉니다. 그 캠핑장에서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꿈, 그리고 심지어 그 캠핑장에서 일했던 젊은 시절의 엄마에게 전화를 받는 꿈까지 꾸죠. 그 전화는 실제로 과거의 엄마가 걸었던 전화였고, 참고로 주인공 남매의 엄마는 1편 이전 시점에 이미 죽었는데요. 자살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엄마도 꿈을 통해서 그래버의 범행 장소를 발견하고 그걸 그래버한테 들키는 바람에 살해당한 거였습니다. 살해한 다음에 목매달아 자살한 걸로 위장한 거예요. 그 내용도 2편에서 밝혀집니다. 아무튼 그웬이 꿈을 통해서 캠핑장에서 그래버가 악령으로 부활하려고 하는 상황을 알게 되고, 오빠인 피니, 그리고 어네스트라는 이름의 썸 타는 남자애가 있는데, 그렇게 셋이 함께 캠핑장으로 갑니다. 어네스트라는 남자애는 1편에서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로빈의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로빈이 싸움을 되게 잘해요. 1편에서 희생자 유령들이 주인공 피니한테 여러가지 도움이 될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로빈은 피니한테 싸움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로빈 유령한테 싸움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피니가 그래버도 죽일 수 있었고, 이후 학교에서는 싸움짱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1편 희생자들 중에서 로빈이라는 캐릭터가 인기도 많고 존재감이 엄청 커요. 그 동생인 어네스트가 2편에서 그웬의 썸 상대로 나온 건데, 그런데 배우가 1편에서 로빈 역할을 했던 그 배우입니다. 형과 동생 역할을 동일한 배우가 한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볼 때는 전혀 몰랐어요. 영화 다 보고 IMDb에서 배우 정보를 확인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배우이고 캐릭터 설정이 형제인데도 1편의 로빈하고는 전혀 이미지가 달라요. 싸움짱 터프가이였던 로빈과는 달리 2편의 어네스트는 안경도 끼고 뭔가 너드 같은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배우라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아무튼 셋이 같이 캠핑장에 왔는데, 캠핑장 배경으로 7, 80년대 호러라면 13일의 금요일, 그리고 슬리퍼웨이 캠프,
뭐 이런 느낌을 상상하게 되지만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학생들이 못 와요. 그래서 주인공 3인방이랑 캠프장 직원 몇 명 이렇게 소수의 인원만 나옵니다. 막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1편보다 초자연적인 내용이 강화되면서 영화가 속편답게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정작 등장인물들도 너무 적고 폭설에 묻힌 캠핑장이라는 배경도 너무 제한된 느낌이고 여전히 영화가 너무 미니멀하네요. 그리고 그레버가 1편과 달리 초자연적인 빌런이 되었잖아요. 이 악령의 실체를 그웬이 꿈속에서 포착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꿈에서 악령을 마주치는 게 계속 무서운 상황으로 그려지지만 이게 역으로 그웬의 꿈을 이용해서 그레버 악령을 퇴치할 수 있다는 전개로 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나이트메어잖아. 아니 진짜 영화를 보면서 의도적인 오마주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사실 나이트메어뿐 아니라 전반적인 7, 80년대 배경 호러의 오마주라는 느낌이 듭니다. 1편에서는 살아있는 빌런이 나왔지만 2편에서는 죽은 빌런이 부활한 악령 같은 존재가 나온다는 내용은 13일의 금요일의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간 것처럼 보이고요. 꿈속이긴 하지만 그웬이 초능력 비슷한 걸 써가지고 그레버에게 대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초능력을 쓸 때 그웬이 피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완전 캐리의 오마주. 그리고 캠핑장 배경으로 악령과 초능력으로 싸우는 소녀라는 내용은 13일의 금요일 시리즈 중에서 6편인가 7편에서 나온 내용이었죠. 그 외에도 뭐 기묘한 이야기, 스티븐 킹의 그것, 7, 80년대 배경의 유명한 작품들을 전반적으로 오마주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마주인 척하는 짝퉁 느낌이 계속 나는 게 이 빌런 그레버가 문제예요. 너무 프레디 크루거 하비 호환 짝퉁이야. 오마주라기보다는 어설프게 흉내내는 느낌이 계속 들고 마지막은 이제 얼어버린 호수 위에서 최종 결전이 벌어지는데 이때는 비주얼적으로 프레디와 제이슨이 융합된 느낌. 그레버라는 캐릭터의 오리지널리티가 너무 약해집니다. 그 외는 꿈속에서 그레버의 실체를 포착하고 다른 등장인물들은 꿈속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그레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레버가 공격하면 계속 상처를 입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그웬이 꿈속에서 그레버의 실체를 계속 보면서 결국 다른 캐릭터들도 그레버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얼어붙은 호수가 그레버가 최초로 살해한 3명의 시체를 유기한 장소였어요. 애초에 그레버에게 불리한 싸움터인 거죠. 그 희생자의 시체들이 얼음을 뚫고 튀어나오면서 악령 그레버를 붙잡고 호수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결말입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은 성불하면서 그레버는 모든 힘을 잃게 되고 그레버 악령이 얼음에 꽁꽁 봉인되는 것처럼 끝나거든요. 13일의 금요일에 제이슨도 몇 편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호수 아래에 봉인된 채로 끝나는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트베어의 프레디 또한 항상 뭔가 봉인되는 느낌으로 마지막에 끝납니다.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너무 오리지널리티가 없다. 그냥 7, 80년대 배경의 유명한 호러 작품들에 편승하는 느낌이 1편보다 더욱 강해졌고요. 특히 그웬이 꿈속에서 그레버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항하는 장면들은 전부 다 너무 나이트메어 짝퉁 같았어요. 2편도 로튼 토마토를 보면 평가가 좋은 편인데 저는 너무 나이트메어 짝퉁 느낌이라서 좀 별로였습니다. 그레버가 문제야. 디자인도 그렇고 뭔가 강렬한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요. 이렇게 오마주나 짝퉁스러운 장면들만 계속 보여주니까 프레디나 제이슨 같은 레전드 호러 빌런들의 이미지에 그냥 잡아먹혀버린다. 그리고 영화가 너무 춥고 어두워요. 이렇게 극장 전체에 서늘한 분위기를 들게 하는 게 스콧 데릭슨 호러의 특기이긴 한데 이 영화는 그게 너무 과하다. 심지어 극장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물론 옷은 따뜻하게 입고 있어서 실제로 추위를 느낀 건 아니지만 영화의 분위기로 전해지는 냉기가 뭔가 영화를 보는 내내 저의 기분과 컨디션을 다운시키더라고요. 1편이 우리나라에서 관객 수가 10만 명이었는데 2편은 그 절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편보다 별로였고 이 시리즈 전체적으로 나름의 매력과 재미는 있지만 그다지 제 마음을 끌어당기는 호러 시리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영화 블랙폰2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